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지원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 박경기 아산시장이 시가 조정한 교육 지원 예산은 충남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집행부와 협치는 없다고 선언한 시의회에 대해서는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교육지원 예산 9억 원가량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산시. 박경기 아산시장은 다시 한번 교육 주관기관은 교육청이라며 이번에 시가 조정한 교육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채무 규모가 1,300억 원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다며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는 충남교육청이 교육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에 교육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국비 고가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 아산시는 큰 부채를 지고 고금리 시대의 높은 이자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에 자기 부담을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또한 시가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집행할 예정이며 절감된 예산 역시 예술과 스포츠 등 교육 분야에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청에는 책임을 아산시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을 편성해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의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청이 자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22일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아산시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아산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산시가 올해 교육경비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충남교육청 역시 시비 지원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지원청을 찾아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가운데 5개 사업, 약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아산시. 충남도 교육청마저 시 보조금이 중단된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아산 교육지원청을 찾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지원 예산을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할수록 학생들의 피해만 커진다며 교육 안정을 위해 도교육청과 아산시에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분쟁 아닌 분쟁을 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부모들은 불안해지고 아이들조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있는 게. 아울러 학부모들은 시비 지원이 끊긴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공동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세한 안내도 당부했습니다. 조정되어 있는 예산은 앞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어지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앞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 아산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업 중단은 없다며 부족한 사업비는 학교 운영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주시면 그만큼 더 풍성하게 하는 거고 그거를 못 주시면 그만큼 풍성하지 않지만 최소의 본질적인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산시에서 그동안 주던 것이 않았다고 해서 애들한테 이 사업이 전혀 없다, 또 못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12억 6천여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아산시,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교육청. 두 기관이 대립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단 불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하고 학교가 받는 거니까.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지만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소통 부재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협치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제82회 임시회. 바로 전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곧바로 정회가 선언되고 갑작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신중한 판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본 의장과 논의한 바가 없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간여 만에 본회의가 재개돼 회의 진행 여부를 가리는 회기 결정의 건이 투표에 붙여졌지만 찬성 7표, 반대 13표로 부결돼 임시회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제8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던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불과 10여 분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한 번에 임시회가 종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안을 시작으로 이번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조례와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까지 집행부와 시의회 또 의회 내 여야 간 갈등이 갈수록 극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대결 구도는 중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생산적인 등등의 이야기들로 논의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최민호 세종시장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두 기관이 상호 협치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당장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 시장은 5월 정례회에 앞서 4월 중 또 한 차례 임시회를 열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행복이 민주당 의원들은 납득할 만한 계획 보완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등 5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안건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고 뜬금없이 자문단 구성의 건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처리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비롯해 건립 규모와 설계 방향, 이전 부서의 범위 등 해당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자문단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을 추천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려 475일 만에 열린 이날 운영개선 소위에선 모두 3건의 안건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자문단 구성의 건이 포함된 겁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뜬금없단 반응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국회 내 세종의사당 TF가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문단을 만들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단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뿐이고요. 아시다시피 국민 누구나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파 지역을 넘어서는 국가 안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안 제정을 촉구하며 운영개선 소위 개최를 요구했던 강준현, 홍성국 의원실도 예상 밖의 일이라며 한 방 먹었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슈가 또다시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자문당 구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더 이상의 지연 행위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천안시 인권조례가 10년 만에 대폭 손질됐습니다. 그동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던 일부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꿔 인권 업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가 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천안시 인권조례입니다.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지수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15명 내외로 구성해야 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위원회 운영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의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고 천안시 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인권보호관 설치와 천안시민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했고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 담당관도 강행 규정에 담았습니다.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을 천안 시민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생활 인구까지 확대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을 생활 인구까지 좀 확대했다라는 부분이랑요. 그리고 또 인권센터를 의무 조항으로 좀 바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권 보호관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를 했는데요. 인권 보호관은 결국에는 인권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 조항으로 좀 넣었다라는 게.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환영 논평을 내고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개정된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라든가 그 인권 보호관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부에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손질된 천안시 인권조례는 3일 공표 시행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천안 출신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지만 선양 사업은 전무합니다. 김시민 장군의 고향인 천안 병천면에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학술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병천면에 있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어지입니다. 장군이 유년 시절 활로 이무기를 잡았다는 사사처와 생가터가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횟수로 20년이 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지난 2016년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문도 채택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와 안동김씨 문중을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렬사 건립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업적은 세계 전쟁사에도 없는데 그래서 진주대첩의 영웅 아닙니까? 그분 고향이 천안 아닙니까? 천안에 고향에서 그분을 대접은 못해드린다? 그럼 우리 천안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충렬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문중 땅을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의원은 다른 역사인물과 비교해 김시민 장군의 선양 사업은 매우 미흡했다며 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렬사 건립의 필요성이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문제, 규모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거는 비단 천안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현재 서울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이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세종시가 구체적인 행정 지원 계획을 내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까지 어린이 박물관을 비롯해 5개 테마의 박물관이 들어설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이곳 2단계 부지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고 2년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완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으로 이 사업엔 약 2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가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과 함께 행정지원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며 내년부터 기본 설계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세워질 걸로 보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부지 확보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까지 모두 6개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면 이 일대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박물관 단지가 완성됩니다. 직접 고용 효과만 1,000명 이상이 되고 관람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시 이전 시 예상 관람객 수는 약 60만 명으로 국립박물관 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360만 명의 관람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세종시 고운동 일원에 시립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어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아산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차가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아산시. 지난 2019년까지 민간과 관용을 포함해 보급된 전기차는 514대에 불과했지만 매년 보급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959대가 지원됐습니다. 올해에는 민간 부분만 1,250대로 모두 1,29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승용의 경우 1,380만 원, 소형 화물은 2,100만 원 등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에 대한 관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아산시가 200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아산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와 민간 투자 15억 원을 유치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공영 주차장 등 34곳에 전기차 충전기 84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떨어져 충전기 설치를 꺼리는 소외 지역에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올해 말까지 충전기 552기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1,650기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충전 인프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환경부 사업이라든지 시 자체 사업이라든지 계속 마련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면서 충전 방해 민원이 지난 한 해에만 2,4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만큼 충전 이외에 주차 목적으로 충전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충전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제 천안하면 빵을 떠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빵의 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거겠죠. 지난주 주말에는 천안에서 생산한 딸기를 활용한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제과점입니다. 빵을 사러 온 손님들로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모든 빵들이 다 예쁘고 먹음직스럽지만 딸기를 활용한 빵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 빵빵데이 한다고 해서 여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한번 봤는데
딸기 케이크랑 딸기 제품이 너무 이뻐가지고 둘러보고 있었어요. 서울에 비해서 천안도 되게 열기가 뜨거워서 놀랐고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맛이 기대됩니다. 제철을 맞은 딸기와 빵의 콜라보,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천안 지역 55개 동네 빵집이 딸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할인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딸기 번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크림치즈랑 천안산으로 만든 딸기 잼으로 안에 속을 채우고 겉에는 좀 바삭하게 딸기 토핑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 반응이 바삭하고 달콤하고 촉촉하고 그래서 반응이 괜찮아요. 시청 로비에선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난생 처음 만든 호두과자는 재미도 맛도 2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호두과자를 저희 가족과 아이들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뜻깊었습니다. 저는요, 호두과자를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맛은 맛있었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호두과자였으니까요. 맛있었어요. 이번 행사에 사용한 딸기는 약 10톤. 천안시는 지역 농가와 동네 빵집의 상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지역 농가의 딸기 한 10여 톤을 이번 기회에 소비하는 등 천안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천안의 밀, 팥, 호두 이런 그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빵빵데이 행사를 지역 관광 명소와 연결시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선문대와 순천향대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속에 아침밥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대학교. 아침밥을 챙겨 먹기 위해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동그란 주먹밥과 음료, 그리고 후식, 과일까지. 한 끼 식사 비용은 단돈 1,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식사 100인분은 30분도 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고물가의 아침밥을 챙겨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요즘 김밥 같은 경우에도 3, 4천 원 하는 시대이고 등교하느라 아침밥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1,000원으로 비용적인 부담이 줄어들어가지고 솔직히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100인분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정부와 학교의 지원 덕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후원하시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학교. 농림부가 시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재학생들에게 일정량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밥과 반찬 4종으로 이뤄진 한식은 물론 국내산 쌀로 만든 빵을 이용한 간편식까지. 지난 한 해 월 평균 2,400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통학을 하다 보니까 아침 챙겨 먹는 일이 많이 없어서 가끔 아침 9시 수업이 있다면 나와서 먹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든든하게 챙겨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대학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